분묘기지관이라는 건 말이에요. 무덤, 산소의 기지가 되는 거 있죠. 그 놓여있는 땅,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지상권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논점은 이걸 우리 대법원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고, 통솔도 마찬가지지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그게 논점이에요. 왜 지상권이라고 직접 말을 못하고 유사라는 말을 갖다 써있으면 될까? 유사. 지상권 유사의 물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상권이라고 하면 안 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건 뻔하거나 뭐였어요? 지상권의 효력이나 내용 중에서 분묘 기지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시 방법하고 존속 기간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시 방법과 존속 기간. 분묘 기지권 나오면 지상권의 내용 중에서 공시 방법하고 존속 기간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지상권은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 아니야, 등기. 그다음에 존속 기간이 여러 가지로 제한돼 있죠. 30년부터 5년까지.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거야. 이 분묘 기지권에서는 이 공시 방법이 등기든 뭐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공시가 되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걸 산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8푼이 아니다며. 분묘라는 거 다 알잖아 이거. 그러면 산에 가다 이런 거 있으면 분묘라고 다 알죠. 누가 주워서 누워있겠구만 틀림없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보면 아니까. 공중이 널리 보면 아니까 이게 산소라는 걸. 두 번째,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수행하고 이걸 유지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보나 마나. 그렇잖아요. 산소를 다듬고.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라는 걸 뭐 30년, 5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순풍 양속에 의하면 이게 멀쩡하게 있는 한 끝없이 하는 거죠, 그냥. 끝없이. 그러니까 30년, 뭐 15년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묘 기지권은 그러니까 이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영구 무한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지상권과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가지 점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똑같아, 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분묘가 뭐고 기지는 뭐냐, 어디까지냐.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분묘라고 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 관이 있어야 되고 관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알겠어요? 이 세 가지를 검토합니다. 먼저 이게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평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돼 있어, 그냥. 뭐 홍수에 이만큼 쓸려가고 바람 불어서 이만큼 꼬마들이 장난쳐서 이만큼 없어지고 다시 한번 장 맞아서 또 이만큼 쓸려가고 나중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관이 있긴 있는데 이건 분묘 기지, 이거 분묘라고 할 수가 없죠. 분묘 기지는 인정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관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이게 공묘 또는 허묘라고도 하는데 시체도 없는데 관만 갖다 들어놓고 분묘를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요. 지 죽으면 여기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사회의 조급증은 심합니다. 정말 심해. 죽지도 않았는데 왜 무덤을 만들어 설치는 거야?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 공묘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공묘. 그건 분묘가 아닙니다. 시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를 보면 예컨대 239페이지 맨 밑에 괄호 D번을 읽어봐요. 괄호 D번.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암장되거나 평장된 거 있잖아. 쓸려 내려가가지고 똑바로 된 거. 그런 것은 또 안 됩니다.
240페이지 그 맨 윗줄 빼고 밑에 있는 문단이 있죠. 거기 읽어봐요. 거기 어딘가 나오죠. 평장, 암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평평한 건 분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평장, 암장에만 빠가지고 치면 돼요. 뭐 이렇게 어디가 읽어보면 뭐해 그걸. 그러니까 묘가 묘답게 생겨야 되고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 안에. 그런 거나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한 거 있죠. 등기가 왜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그 문단에 있죠. 윗부분에. 그 문단 윗부분에 나와 있잖아. 산손주 다 아니까.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41페이지 괄호 3번 읽어봐요. 그건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죠. 241페이지 괄호 3번. 분묘가 살아있는 한 영구무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영구무한이라고 안 그랬으면 몇 년일 뻔했다고 써 있어요. 5년짜리죠? 280조에. 280조 한번 읽어봐. 왜 5년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밖에 논점이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만 알면 돼요. 이게 아까 그 평장, 암장 같은, 평장은 쓸려 내려가서 이제 익센 건데, 암장도 있어요. 진짜로. 암장은 몰래 갖다 숨겨놓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묘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거. 안에 있는 관을 바꿔치기 자기 조상과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흉악한 신법 때문에 그러죠. 조상의 시신을 어깨에 둘러매고선 밤에 왔다 갔다 해, 이상하게. 남의 땅에 있는 묘를 다 파내버리고 있었어, 관을. 진짜 조상 갖다 묻어버려요. 특히 어디서 그럽니까? 명당짜리라고 소문나면.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믿죠. 뭐 어디다가 잘 골라서 집어넣으면 할아버지 시신을 손자 대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이거야. 대통령은 이제 뭐 4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주로 뭘 합니까? 장관 뭐 이런 거 쎄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손꼽아기 들어가있어. 언제 되나. 미친놈들 같아요. 지금 20세기 말부터 이번 세기까지 걸쳐서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가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달인이 누구예요? 모릅니까? 텔레비 뽑시 나왔는데 특집 방송으로 2시간짜리로. 지금 아직 북한하고 완전히 그게 안 된 데 보고 자기 발로 한반도, 북한까지 포함한 겁니다. 한반 만주까지 전역을 누비면서 풍수학을 완성시킨 분이 누군지 몰라요? 서울대 그 인문지리학과 교수였던 최창조 선생님이죠. 그분은 원래는 그 서양에서 유래된 그 인문지리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달인이 된 다음에 조국의 풍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십 년간 연구를 했어요. 몇십 년간. 학교는 잠깐 접어놓고 풍수학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 북한 당국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전역을 발로 직접 밟았다. 관찰하고. 전체적으로 뭐 저번에 18년이 걸렸어요. 한반도 전역하고 만주 지역을 도는데. 풍수의 대가들을 만나서 비전을 전수받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르친 핵심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료각주랍니다. 물권법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일물일권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세상의 모든 물건은 임자가 따로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기운이 변한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사에 의해서도 변한다. 그러니까 원래 객관적으로 명당 자리였어. 천하의 명당 자리라도 이 명당 자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악한 심보를 갖고 있으면 이게 움직인대요. 지기가 움직여. 이걸 피해서. 왜냐하면 천하의 명당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부모가 좀 나쁜 곳에 계셔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동체의 동량이 되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에요. 나빴던 부모의 그 묘자리의 그 땅 기운이 명당으로 바뀌어버린대요. 갑자기. 후손이 워낙 고운 마음을 써가지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명당이라도 야, 저 명당에다가 오늘 밤 몰래 우리 할아버지의 그 뼈다구를 막 자루에 담아가지고 밤중에 들고 뛰어가지고 몰래 갖다 심어놓고 우리 아들이 장관 되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천하의 이 비열한 쥐새끼 같은 놈들이 여기 가까이 가면 시기가 움직여버린다고. 아, 이 양반이 말이 그거예요. 결론이. 이것도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원래. 명당은 사람이 발견하고 찾아서 인위적으로 시체를 묻을 수 없대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야 되는 팔자를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손이 장관 되고 싶어요? 땅의 기운을 바꿔버리면 된다. 성실하고 건실한 자세로. 벌써 여러분은 입구에서 벌써 난관에 봉착하죠. 물권법을 좀 복습을 해오라고 해도 안다. 땅의 기운이 좋던 기운이 망하게 생겼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근데 아직은 큰 잘못이 아니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땅을 갖다가 명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 의지로 한번 그 마음을 먹으라 이거예요. 제발 좀 허망한 걸 기다리지 말고. 이 땅의 기운은 로또 복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분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게 다 드러나죠. 인간의 의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원인에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241페이지 맨 밑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문제점은 별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땅값이 더럽게 비싼데 이건 분묘기지권 자꾸 인정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거. 또 땅 주인의 묘도 아니죠. 남의 묘가 우리 땅하고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없애지도 못하고 이거. 또 분묘가 계속 존재하는 영구 무한이죠. 아 답답하다는 거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만대로. 지금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저 납골당 이런 게 많이 생기죠. 화장을 다 선호합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소를 잘 모시는 것이 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땅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토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납골 땅에 모시는 건 뭐 땅은 좀 전략하고 뭐 간소화돼서 후손이 편한 건 있는데 그렇게 갖고 뭐 조상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날 건가? 의심스러울 또 아니라. 납골 땅 여러분 가봤습니까? 그래 가보면 말이에요. 그건 뭐 산소의 아파트 비슷한 거예요, 그냥. 뭐 이따만한 통을 다 이렇게 벽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뭐 요만큼씩 자질 주죠. 이렇게 계속.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화장한 재를 갖다가. 여기 뭐 앞에 조만큼 있는데 막 이게 뭐 설날 추석날 보면 막 여기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수십 명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뭘 하냐면 단체로 합니다. 단체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꼬마들은 이게 누가 자기 조상이 나지 못해 이거. 그냥 납골당 가면 저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따라서 하는 거죠 그냥. 때때 옷 입고 가니까 좋은 데가 보다 이게. 할아버지가 저기 있다고 한다. 뭐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난리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산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지. 너무 그 땅 좁은 것만 떠들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렇게 할 바에는 태워서 강에다 뿌리고 마르는 게 낫죠. 유교식으로 신주만 모시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종에다 써가지고 그죠? 보통 그거 쓰는 게 다 정해져 있죠. 선고 학생 무슨 신이 거기서 그 학생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누구 뭐 어디 무슨 신이 이렇게 쓰죠. 응? 이게 무슨 뜻이야? 고시생 말하는 거 이거? 어? 죽은 사람이 고시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학생 시절에 죽은 거야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이나 이런 데 학생이어서 관리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건 전부 다 배움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걸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누굽니까? 양반 사대부들이요. 어? 그죠? 양반 사대부는 거의 다 학생이죠.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도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내가 볼 때. 지금은 학생도 공부를 안 하는데 이걸 학생이라고 쓰면 어떡해, 지금. 여기 솔직하게 쓰는 게 낫죠.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고시원장, 수포주인, 지게꾼. 정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헌법상 차별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폼입니다, 폼. 실제는 아무도 안 지켜, 이걸. 이런 거 쓰기 싫어하잖아, 이거. 선고, 무슨 시, 지게꾼 신이. 쓰기 싫어한다고, 저 소순들이. 왜 못 쓰는 거야, 도대체. 고시생 신이. 어때요? 고시공 받아 죽으면. 택시 기사. 어쩌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외국 비디오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받아들이죠. 외국 비디오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웬 엉터리 같은 택시 기사하고 여자 변호사하고 결혼합니다. 외국 비디오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변호사가 택시 기사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성립 안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도 성립 안 하죠. 여자 기사가 변호사하고 결혼했다. 이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엔 비디오에 나올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많죠. 술집 여자하고 변호사, 판사하고 결혼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반대도 있죠, 반대. 노가다꾼하고 누가 결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그걸 물어보면 법적으로는 그게 금지 안 돼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4천만 인구 중에 내가 알기로 한 2명 빼면은 다 그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속으로는. 이런 사회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목표가 전부 딴 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 속으로는. 우리가 법학책을 들고 뭘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실질하고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다고, 지금. 내 생각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 여기 써 있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 자꾸만 평등해야 된다고, 실력대로 한다고 그러고, 부정은 저지르면 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하지 마라. 남의 물건 침해하지 마라.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뭔가 이게 슬그머니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책에 써 있으니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학책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일어나서 반성을 해야 돼, 명상하면서. 이게 왜 안 들어올까, 지금 나한테, 내 머리 대화 속에. 뭔가 지금 여기 써 있는 마땅한 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문제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의의에서 보면은, 이거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습법. 관습법상의 물권도 185조에서 성립이 가능한데, 관습법도 법이니까 등기는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의회에서는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요건하고 충돌되니까. 성립 요건을 보면, 거기 성립 요건은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첫 번째 요건은 뭐죠? 애당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애당초. 알겠어요? 이 법정지상권 성립 전에, 법정지상권 성립 전에, 여기서 법정지상권 성립 전에 있죠. 전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권, 지상권 성립 후에 그 동일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다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구제 방법. 응? 뭔 구제 방법? 응? 여러분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교과서 349페이지를 보면, 349페이지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봐요. 그냥 대충. 응?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다 똑같죠. 관습법이든 법정이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35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로마자 1번에 한 서너 줄만 읽어봐요. 352페이지. 로마자 1번에 서너 줄만 읽어보라고. 그거는 설정 후에 달리된 거죠. 그죠? 어떤 권리가 설정된 뒤에 달리된 거 아니야, 지금. 어? 그 경우에는 그 제목이 뭐죠? 일괄 경매권이라고 돼 있죠. 일괄 경매권. 그래서 어떤 필요한 권리가 설정되기 전에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후에는 일괄 경매권으로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뒤에 저당권에도 법정 지상권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그 괄호 1번에서 242페이지 괄호 1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 애당초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괄호 2번을 보면 이게 성립한 후에 어떤 것이 성립한 후에 이게 다르게 됐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됐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괄호 2번의 요건에서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법정 지상권 제도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알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건물과 토지가 항상 부합되어 있다고 보는 법제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질 수가 없는 나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했죠.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전 세계 대부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나라 있죠. 우리나라.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건물이 토지하고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돼야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배우죠,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유럽은 안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고 있지, 그거를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까?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 물권법의 특징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 하나를 배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배운 게 하나 있잖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예요?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걸 배웠죠. 부합해서. 그걸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이 결론이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필요하다. 물권법 앞에 물권의 객체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걸 빨리 찾아봐. 몇 페이지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나온 그 시험에 유익한 결론이 뭐라고?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법정지상권이 필요하다. 법정지상권 정확하게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요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차법상의 문제로 뭐가 있어요?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따로 둔다고 배웠잖아, 등기에서.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법제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 해서 나타난 네 가지 결론입니다. 다 배운 거죠. 오늘 배우는 게 저서 서드라고. 이렇게 정돈이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주관식 답안지를 쓸 거고. 뭐 알맹이 있게. 뭐 이 배운 게 연결이고. 딴딴 놀지 말고.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지 지금. 사태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등기부도 따로 두고 있다.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그래서 법정지상권 제도가 필요하다. 저 중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나머지 용어가 다 떠올라요. 나머지 문장이. 동시에 한꺼번에. 그럼 답이 한 개밖에 안 보여. 공부를 이렇게 깡패처럼 몰려다니게 해서 배우라 이런 얘기예요. 낱낱이 뛰어가지고 여기 뜨문 외우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법정지상권 제도예요.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지 무슨 법정지상권이 공통요건이 뭐예요? 먼저 어떤 권리가 설정되기 전에 토지와 소유,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모두 상관없어요. 그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조를 잘 해야 됩니다. 또 이거 헛갈리면 큰일 나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또. 어떤 물건 말이에요. 이건 법정지상권 아니에요. 어떤 물건, 다른 물건. 어떤 다른 물건이 설정되는 시점이 이때라면 이거 설정되기 전에 동일인 소유였어야 됩니다. 두 개가. 알겠어요? 동일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건이 설정된 뒤에 이게 소유자가 또 바뀌었어야 돼요. 이게 소유권이 분리된다고 이게. 알겠죠? 분리. 그러면 이 분리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문제가 돼요. 이제. 알겠죠?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는 같은 사람 거였어요, 이게. 저당권 설정되더니 갑자기 파져버렸어, 이게. 분리돼가지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헛걸리면 안 돼. 이게 법정지상권 문제고, 어떤 권리가 설정된 뒤에 이게 바뀌었어야 된대요. 소유권이 분리된다고, 이게 하여튼. 그러면 그때서야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사람 소유면, 이 땅하고, 집하고 같은 사람 소유, 이게. 같은 사람 거다, 이거. 그러면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집을 줘놓고 내 땅을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이걸 철거해달라? 누구 보고 철거해달라 그러지? 자기 보고? 법정지상권이 필요가 없어요. 내 땅에다 자기가 집을 줘놓고, 자기 집을 줘놓고는, 자기 혼자서 자기 보고 거울 보고 앉았고, 야, 네가 거기다 집을 짓는 바람에 내 땅을 지금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 철거 좀 해줘. 삿대질 하면 거울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럴 것 같아요. 같이 삿대질, 같이.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이게 동일인 소유 때는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지상권은 뭐냐 하면, 이거는 갑의 땅인데 건물은 을의 거면, 갑의 토지 소유권이 지금 제한받고 있죠, 괜히. 엉뚱한 사람 건물에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 이걸. 나한테 달리기를 해도 못하잖아, 이거. 갖다가 막혀가지고. 그죠? 만화에서는 그러니까 달리기 해서 이거 뚫고 나가죠, 그냥. 그러니까 그 만화는, 디즈니 만화는 법정지상권이 배치되는 만화라고, 이게. 뚫고 지나갈 수가 있으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필요 없다니까, 이거.
두 번째, 이거에다, 지금 소리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걸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지금 집이 모자라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는 파인데, 멀쩡하게 있는 집을 때려부셔버리면, 집이 더 모자랄 거 아니야, 이제, 또. 있는 집을 때려부셔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과 입법자는 이 집을 어떻게든지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집을 보존하는 방법은 이 집주인이 땅 주인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뭐 지상권 이런 거 설정하면 돼요. 그럼 된다고. 근데 이거 왜 필요하냐면 옛날에는 소유권 등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정 지상권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냥. 고시생도 모르는데 이걸 부동산이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뭐 계약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토도 그냥 갑자기 이게 되는 거야 갑자기. 소유권 분리돼가지고. 남의 땅에 서 있는 이상한 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이걸 그래서 원래대로 하지 못해. 다 때려부셔야 돼, 이거. 소유자가 요구하면. 그럼 집이 모자란다니까 자꾸 때려부시면? 대법원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뭐예요? 뭐 약정이 없었어도, 얘. 뭐 주인이 바뀌어갖고 때려부시라고 한다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야, 그건. 그럼 지상권이 있으면 못 때려부시죠. 땅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집을 안 때려부시려고. 아무 신통한 얘기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법정지상권 문제에서 대립되는 두 이익이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하고 건물 소유자의 건물 보호 이익하고 충돌하죠, 이게. 근데 입법자와 우리 대법원은 어느 쪽에다 베팅을 했어요? 이게 집이 워낙 모자라니까 건물주한테 사이 도움을 준 거예요, 거꾸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가지고. 집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게 법정지상권 제도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집만 있으면 그냥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장악 못하죠. 그건 뭐 땡깡이지. 그게 뭐 법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그러니까 뭐 요건을 좀 이렇게 걸어야 되죠. 그래도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토지 소유자를 괴롭히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땅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피태나서. 그래서 뭐 요건이 있는데 법률상의 법정지상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법률에 써 있으니까 요건이 어떻게 된다고. 법률에 네 가지가 있어 지금. 나중에 해당노에서 보기로 하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습법을 인정하다 보니까 명문의 규정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 괄호 2번이 있죠. 괄호 2번 별표 3개 돼. 괄호 3번 참 맨 밑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티격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말만 없었으면 그냥 무대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건물 보호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왜? 옛날에 집 없는 판사도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 없는 사람을 판사라고 하고 천사라고 그랬죠. 집 없는 천사. 요즘 들어서 아파트에서 1,004동이 제일 비싸죠. 그죠? 집 없는 천사란 말 못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집이 없는 놈은 다 악마입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살리자. 이거 집을 살리자. 모자라니까. 집이 모자라니까. 집이 지금도 모자라. 지금도. 지금은 근데 집이 물리적으로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가구 수에 비해서 집이 남아 돌아간다고. 근데 왜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투기하느라고 한 사람이 막 80채씩 갖고 있어. 어떤 놈은. 남은 한 채도 없는데. 내 아는 친구 누이가 여기 뭐예요? 숭실대인가? 당구대인가? 숭실대인가 어디 그 여자 교수인데. 지금 얘기 들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또 늘어났을지도 몰라. 옛날에 한 7, 8년 전에 갖고 있는 아파트 수가 76채예요.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에도. 그 사람은 투기하는 게 아니고 뭐 50이 넘도록 혼자 살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하는 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월급 받아서 저축해.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사요. 그리고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려. 전세를 주거나 해가지고. 그러다 월급 받은 걸 조금 더 더해. 또 하나 사. 그게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괜히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76채야 집이. 그 사이에 본인이 말하는데 120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 이 아파트 전체 가격이. 그거 재벌이죠, 재벌. 요새 서울 시내 1억짜리 아파트는 없죠. 3억만 평균 잡고 76을 곱해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막 후회가 되죠. 진작에 태어날 걸. 20년 전에.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 가라고 돈 주면 등록금 다 꼬라박아가지고 집 하나 사놓고,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주면 또 사고, 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이 의식주는 필요한 만큼만 딱 취하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저 얼어 죽지 않고, 자다가 푹 맞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을 정도로 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거죠.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젊은이에게 권하고 싶은 삶이 이겁니다. 그 군사 깡패들이 그 추천하듯이 꿩 대신 닭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절대로. 야, 지금 배고픈데 내 옆 가까운 곳에 중국집밖에 없는데 이 맛이 없는 줄 알지만 그거라도 우선 먹고 살고 나중에 맛있는 거 먹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수준을 자기가 정하세요. 그 수준 이하되는 거는 타협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인생은 한 번밖에 실험이 안 되죠. 거기서 뭐 아쉬운 대로 우선 이거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더 끌어올려요, 그냥 거꾸로. 못하면 많은 거고. 젊을 때는 그럴 만 하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은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험할, 뭐 배짱을 부릴 시간이 없겠지만, 마음 약한 사람은.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때도, 이거 어려운데, 마지못해 그냥, 큰일 났네.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빌어먹을 이거 곽윤희 선생님 뭐 나하고 똑같은 동포 아니야, 이거 보니까. 내가 더 유리할 텐데,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유리해요, 곽윤희 선생님보다. 주어진 상황이.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책 보는 거나. 그렇다면 내가 뭐 곽윤희 선생님한테 뒤집게 뭐가 있냐. 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갖고 따라가보자. 나중에 곽윤희 선생님 40대 초반에 책 썼다는데 30대 중반에 써야 되잖아. 이 시리즈보다 한 5배는 번쩍번쩍 빛나는 내용을 갖다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교과서에는 특약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다고. 어저께 나와준 프린트에 이거에 관한 주요한 판례가 하나 찍혀 있다고. 주요한 판례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이 특약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어저께 거 6페이지에 어저께 거 6페이지 메뉴에 판례가 하나 있죠. 99년 거. 99년 12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겁니다. 거기서 먼저 첫 번째 논점은 뭐죠? 건물 철거의 합의가 소극적 요건이 되는 이유.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것만 딱 메모쳐요. 빨간 걸로. 건물 철거의 합의가 소극적 요건이 되는 이유. 건너뛰고 딱 그것만 줄치라고. 제목이니까 그게. 첫 번째 제목.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뭐뭇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 그것만 딱 쳐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걸쳐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뭐뭇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배운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제목은 읽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합의, 합의에서 오른쪽을 건너뛰고 는 대중점이 있는 의사. 그렇게만 줄을 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건물 철거의 합의라는 것은 뭐뭐에 중점이 있는 의사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철거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형식적으로가 나와 있죠. 읽다 보면 거기 동그라미 1번 치고 형식적으로. 그럼 실질적으로는 없어도 때는 집어넣어야 되죠. 알겠습니까? 철거한다. 그거 말고 또 하나 뭐예요?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그 2번이죠. 실질적으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겉보기에 철거한다고 했거나 철거 안 한다고 했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줄친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쫙 읽어봐요. 그럼 정돈이 되죠, 머릿속에. 철거의 합의 내용 두 가지죠. 하나가 아니고. 그냥 철거 안 한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토지 사용을 계속 안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하면 토지 사용을 계속한다는 의사도. 여러분 맨 앞에 그 줄친 것 중에 소극적 요건이란 말이 뭐죠? 없는 것이 요건이 된다 이 뜻이죠. 없는 것이 요건이 되는 걸 소극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교과서에 철거의 합의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철거의 합의가 없으려면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요? 철거 안 한다는 것만으로 안 되고 토지 사용을 계속한다는 의사도 있어야 된다고. 그 8절 잘 읽어보면 알겠습니까? 그 8절 잘 읽어보면 없는 사람은 옆에 걸 같이 봐가지고 똑바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철거의 합의. 이게 곽윤지 선생님 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재가 이 판례들을 검토하지 않고 철거의 합의가 없으면 된다 이렇게 써놓는데 그렇게 않다니까. 실무에서 그렇지 않다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소송 거는데 무슨 판사가 이상한 말 하면 곽윤지 선생님 물건부 들고 가서는 이거 이렇게 안 써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판례는 판례만 따라요, 그냥.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건물 철거의 합의라는 건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철거 안 한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는 계속 사용한다는 말이 껴있어야 돼, 거기에, 의사가. 알겠습니까? 묵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이 끝에 부분에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안 자체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하죠, 이거. 이 판례가. 물론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무슨 아주 최신 판례도 중요한 게 있지만 이런 판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성에서는, 시험에 관련돼서는.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거와 함께 기억을 해두고 243페이지 괄호 4번은 뻔한 얘기예요. 관습법에 의한 거니까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지겨워서 이제 안 보겠네, 나 같으면. 응?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 괄호 4번에 6번째 줄 있죠. 이와 같이부터 로마자 3번 위까지 두 문단 있죠. 이와 같이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자 3번 바로 윗줄까지 거의 푸르고 굵은 펜으로 박스를 쳐야 됩니다. 전체를 갈라서 쳐도 됩니다. 문단끼리 합쳐도 되고. 이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이와 같이 쳤지만 거기서 그 네 줄 그러므로 앞에까지는 원칙입니다.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이 그러므로부터 있죠. 그러므로부터 판례이다. 그 세 줄은 오른쪽에 묶어서 원칙입니다. 원칙. 그건 법조문 원칙대로 하는 거죠. 180조 단서대로. 그런데 그러나부터 그 첫째 문단 끝에 그 판례이다까지 그 세 줄에 걸친 문장이죠. 그걸 또 묶어서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맨 밑에 네 줄이 있죠. 한편 판례는부터 새기고 있다까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또 묶어가지고 그건 유명한 미등기 전매인의 보호 문제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거 두 가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 첫 번째 원칙은 180조 단서를 그냥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그건 별 문제가 안 돼. 내가 볼 때. 그런데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강제 경매에 의해서 이전받는 경우에는 180조 단서의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한 에다가 빨간 줄 치고 그러한 등기, 그러한 에다가 187조 단서의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 그러한 등기 없이도 이런 말 때 그러한이 180조 단서의 이 말이라고. 그 마지막 건 뭐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긴 그리고 판례의 절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 거기 사실은 그 판례의 절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에 이제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거. 이게 판례가 워낙 급하니까 이게 말이야. 정신이 혼미하다 이거야? 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그 말씀드리라고. 지금 사례가 뭐냐 하면 지금 그 원칙과 예를 보면 강제 경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이거 조심해 읽을 게 거기 강제 경매에다가 녹색으로 네모친 다음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187조의 경매가 들어있죠, 원래도 조문에. 그 법조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지금. 187조의 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다 들어가다고 배웠죠, 앞에서. 근데 그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으로. 판례가.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뭡니까? 복습을 부단히 반복해가지고 용어를 익혀야 됩니다. 이게 여기 말고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알아야 돼, 빨리빨리. 안 그러면 자기가 줄치면서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줄치면서도. 180조를 모르면. 지금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 법정 지상권자예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법정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데는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넘길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넘길 때는.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고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근데 건물 소유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겼다는 거예요? 건물만 팔아먹었다는 거야. 법정지상, 이거 건물을 팔아먹고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기려면 건물에 대한 등기와 물권행위 다 있어야 되고 법정지상권은 다른 권리죠, 이건. 소유권하고. 이것도 물권행위와 등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취득할 때는 180조 본문에 의해서 그냥 취득해도 딴 사람이 넘길 때는 이건 등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을 팔아먹고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옮기는 걸. 자기 앞으로도 등기 안 했고 이거 등기도 안 했고.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되냐는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얻는 거야? 못 얻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못 얻습니다. 그죠? 당연히 못 얻는다고. 알겠어요? 응?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법정지상권도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살 때는 이미 소유자가 달랐었죠. 그 자신의 법정지상권은 못 얻는다고 어차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못 얻어요, 못 얻어. 그렇지만 대법원과 우리 통설은 등기가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평범한 부동산 매매에도 등기를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데 이런 것까지 등기를 하라고 그러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피곤하다.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요, 말 좀 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정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하지만 똑같은 결론을 추론해내는 다른 두 가지 법리를 덧붙였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법정 지상권 취득 못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이 사람 보고 때려 부시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 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 건물의 먼저 주인인 이 사람한테도
법정지상권을 등기 신청을 협력해줄 의무가 있었죠.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근데 그 집을 산 사람한테 이걸 때려부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어요. 대법원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줘야 되는 거지, 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지금 상황이 나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 건물 그대로 있는 거지, 그냥.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건물이 또 원래 지가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지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다가 때려부셔야 되는 건물을 팔아먹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상하게. 말이. 그거 신의식에 반한다, 이거. 말이 안 돼, 그건.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주인만 바뀌면 때려부시는 건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확실하다면 어떤 미친놈이 이 사람한테 건물을 사겠어? 이 사람한테 사기만 하면 때려부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건 신의식에 반해서 이 사람 청구 못 합니다. 일단 보호가 됐어요. 근데 이걸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계속. 이 사람한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빨리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한정 이걸 가만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똑같은 신의 직상에 실효의 원칙에 걸릴 염려가 있어요, 이게. 그죠? 권리 너무 행사하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직접은 안 됩니다.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이 사람이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문제는 그거죠.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응? 거기니까 저 반대쪽이 있죠. 갑이 왜 병한테 철거를 요구하지 못한다고요? 신의칙 위반으로. 그거에 빠져있죠, 그거에. 그래서 지상권은 취득 못하지만 마찬가지의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 말 알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다 배운 겁니다, 사실. 자꾸 이렇게 나눠서 조합을 하니까 여러분이 헛갈려서 그렇지. 거기 안 배운 게 내용이 뭐가 있어, 거기. 알겠습니까? 그 마지막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 것도 중요하고, 강제경매가 그거 있다는 거. 그 3단계로 거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요점은,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 논점은 뭐예요? 철거의 합의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세 개입니다. 그거 지금 박스 친 거. 그거 말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거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지상권에 있는 걸 다 준용합니다. 뭐든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 244페이지 괄호 3번 있죠. 괄호 3번. 그거예요. 366조 단서를 준용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례의 타당성이 있는 이것도 그 문제입니다. 지금같이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오를 때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걸 함부로 인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곽윤 선생님 맨 밑에 결론이 뭐예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전판에서는 부정적으로 학설을 쓰셨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나도 강의 시간에 전판 강의할 때는 되게 비난을 했죠. 이 전판에서는 왜 부정적인 태도를 그게 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너무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옹호하게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집이에요, 집. 아직도. 집이라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별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놨는데 그걸 철거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사람이면 자기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계속 필요 없어요.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또 오죽한 사람이에요. 땅 살 돈이 없는 사람이죠, 보나마나. 땅 살 돈이 있었으면 진짜 지가 사버리고 거기다 자기 집에다 지어버리지. 그걸 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인생을.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폐지할 제도가 못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교과서고,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늘 나온 프린트에 지상권의 부종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통유성을 나눠줄 때,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고 그랬죠. 응? 부종성. 응? 오늘 나온 판례에 이거 두 개를 대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를 대비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4페이지 위에 두 개 말이에요.
그건 정반대되는 내용의 두 개의 판례입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빨리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판례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훗날 나중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종성을 인정하게 되면 부종성은 제한물권 모두의 공통적 성질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나머지 5개는 뭐 인문의 여지 없이 인정되고 있어요. 지상권만 남았는데 이게 판례가 대립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오늘 아주 프린트 4페이지 위투에 있잖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빨리 나와야 돼요. 담보물권 3가지는 부종성이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어저께 또 통일성 얘기했지만 지역권과 전세권도 부종성인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게 지상권인데 그 판례가 대립하고 있잖아 지금.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부종성을 인정하는데 찬동하고 있어요. 부종성을 그 문제가 왜 관련된 문제냐 하면 부종성을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겨버립니다. 그죠?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넘어가면 따서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학자들은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이 신의 지금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부종성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권 넘어가면 법정지상권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등기 없이. 알겠어요? 그 판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도대체 돌아가는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판세가. 왜 싸우고 있나 지금. 남의 싸움을 말리거나 해결해 주려면 여러분은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남의 싸움 말리는 사람이죠. 해결해 주고. 싸움의 원인과 줄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지금 술을 안 사준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받아줄게. 이따가 소리하면 또 만다고 잘못하면 돈 받아서. 아니면 지금 감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돈 계산을 하자고 계산기를 설치면 그건 올바른 해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학을 배우면서 케이스류에 왜 이게 전체 줄거리에 힘을 써야 되냐면 지금 스토리가 도대체 무슨 스토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해결하려면 문제를 풀려면 민법학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 정확하게. 그 판례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 수 있죠. 일단 판례가 그것까지 아까 그 3개에다가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부종성의 인정 여부가 한꺼번에 문제가 된다. 한꺼번에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